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한 주 잘 보내셨어요? 예. 또 보니까 오랜만에 보는 얼굴도 좀 있는데요. 예. 오늘도 참 이게 날씨가 좋은 것 같습니다. 바람도 불고. 예. 저희가 이제 한 30분 정도 명상을 했었는데요. 오늘은 저희가 놓아버리기 28페이지를 차례죠, 그죠? 28페이지 2단계 생각 없이 현재 순간 알아차리기. 여기서부터 이제 공부할 차례입니다. 지금 뭐 저희들이 한 30분 명상하면서 몸으로는 다 체득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죠? 사실 이거 별로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그죠? 이제 다 하시지만은, 공부하기로 한 거니까 공부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 여기 책에 나오는 거는 과거와 미래를 버리고 현재 순간을 알아차리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생각 없이 현재 순간을 알아차리는, 데 대해서 요번 시간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단계라고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 명상을 하면서 가장 어떻게 보면 장애가 되는 것이 뭐 다들 느끼는 거지만 잡념이죠. 생각이죠. 그죠? 뭘 하든지 간에 이제 명상하면서 잡다한 생각들이 일어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명상을 하기가 힘듭니다. 사실 이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럼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29페이지부터 읽어볼게요. 생각 없음은 해설 없음을 의미합니다. 2단계를 논의하는 데 있어서 생각 없이 현재 순간 알아차리기를 경험하는 것과 그것에 대해 생각하는 것의 차이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테니스 경기를 보는 비유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는 이제 현재 순간, 생각 없이 현재 순간을 알아차리는 실제의 경험과,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테니스 경기를 보는 비유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제 뭐 테니스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흔히 그래도 우리나라 제일 인기가 있는 스포츠가 뭐 축구 같은 경우죠, 그죠? 특히나 이제 뭐 월드컵 같은 그런 어떤 큰 어떤 그 국가 대항전이랄까 또는 뭐 한일전 이렇게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스포츠 캐스터가 중계를 하죠, 그죠? 중계를 하다 보면은 그분들이 아주 이제 뭐랄까 이제 객관적으로 해설을 하진 않죠, 그죠? 정말 이제 편파적으로 이제 해설을 하잖아요, 이제. 정말 이제 한국 팀에 유리하도록 좋은 쪽으로 이렇게 이제 해설을 하죠, 항상. 사실 이제 근데 사실 이제 그게 만약에 일본에서 똑같은 경기를 중계를 하고 있다면은 일본 이제 스포츠 캐스터는 또 완전히 다르게 하고 있겠죠, 이제. 본인 일본 팀에 아주 유리하게 이렇게 해설을 할 겁니다, 이게. 사실 이제 해설만 들어서는 경기를 실제로 보지 않고 실제 경기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을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은 각자 자기 나라에 유리하도록 이제 그리고 이제 상대편을 좀 깎아내리면서 이렇게 이제 해설을 하기 때문에 경기 해설만 들어서는 사실은 경기를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근데 실제로 이제 우리가 그런 해설 없이 경기를 그대로 그냥 본인이 이제 직접 이제 경기장에서 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객관적으로 이런 그대로 경기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어떤 이제 명상을 하는 것 또는 삶을 살아가는 거하고 생각 없이, 현재 깨어 있으면서 내가
명상을 하거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냥 스포츠 축구를 보는데 축구 경기는 보지 않고 해설만 듣고서 이제 듣는 것과 또는 그거 하고 이제 실제로 이제 축구 경기장에 가서 그 경기를 직접 보는 것만큼이나 그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실제로 있는 그대로 알기 위해서는 생각이 사라져야지 사실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보인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보통 우리는 이제 이 생각에 너무 중독이 되기 때문에 이 생각을 통해서 실제로 내가 이 세상을 안다고 세상을 안다고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하시네요. 종종 우리는 내면의 해설을 통해서 세계를 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런 내면의 말은 세계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내면의 말은 미혹을 조장해서 고통을 일으킵니다. 내면의 말은 우리로 하여금 적들에게 붕괴하도록 하고 사랑하는 이들에게 위험스럽게 집착하도록 만듭니다. 내면의 해설은 삶의 모든 문제들을 일으킵니다. 이것은 두려움, 죄책감, 걱정, 우울을 형성합니다. 능숙한 배우가 관객들을 조종하여 두려움과 눈물을 불러일으키듯 이것은 교묘하게 이런 환상들을 만듭니다. 따라서 진리를 추구한다면 여러분은 생각 없는 알아차림에 가치를 부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행 중에 어떤 생각보다 이것을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제 삶의 모든 문제들, 거의 대부분의 문제들은 사실 이제 생각을 통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괴로워하고 우울하고 분노하고 죄책감을 느끼고 걱정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결국은 이 생각을 통해서 이게 형성이 되고 그게 강화가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뭐 아주 정말 몰입감이 높은 뭐 영화를 본다. 이러면은 영화를 보면서 그게 정말 이제 슬픈 영화면은 그 슬픈 영화에 빠져서 정말 이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정말 공포스러운 영화면은 거기에 빠져서 그 순간에 정말 공포스러운 그런 느낌을 느끼잖아요. 막 몸에 털이 바짝 서듯이 그런 공포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제. 근데 사실은 전혀 내가 실질적으로는 내가 그런 슬픈 영화를 봐도 슬퍼할 이유는 없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은 단지 내가 그 배우가 너무 이제 연기를 잘하고 또는 그 작가가 너무 이제 그런 시나리오를 잘 써서 거기에 내가 완전히 푹 빠져가지고 실제로 현실과 영화를 혼동을 하게 되거든요. 그 영화의 상황이 그 순간에 현실이라고 여기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슬픔의 감정을 느끼기도 하고 고통의 감정을 느끼기도 하는 것이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를 이 현실에서 벗어나서 그런 어떤 일종의 이제 그런 어떤 생각의 세계에 빠지도록 만드는 것이죠. 영화나 이제 뭐 이런 것들이야 잠시 이렇게 이제 내가 거기 그런 어떤 이제 세계에 빠지게 하기 때문에 뭐 큰 뭐 나쁠 건 없겠지만은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영화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뭐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내가 괴로워하기도 하고 우울하기도 하고 분노도 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고통을 받을 때가 많단 말이죠. 근데 사실 우리는 당연히 이제 내가 고통스러워야 해야 되고 내가 슬퍼해야 되고 괴로워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아도 되는 것이거든요. 내가 결국은 이제 그게 어떤 내가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 내가 뭐 분노를 일으키는 상황이랄까, 우울한 상황이랄까, 말까 이제 썩내는 상황이랄까, 뭐 이런 어떤 상황에 닥쳤을 때, 그랬을 때 사실은 내가 이제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전혀 내가 우울하지도 않고 분노하지도 않고 괴로워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너무 이제 일어나는 생각들에 빠져서, 그리고 이제 그게 너무 습관이 되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자동적으로 어떤 상황에 빠지면은 내가 괴로워하게 되고, 우울하게 되고,
분노하게 되고, 이렇게 이제 조건 반사적으로 거의 이제 반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가 영화를 보는 거하고 사실 비슷하다. 영화가 사실 실제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생각이라는 것 자체가, 이것도 사실은 이제 믿을 만한 것이 못 되고, 그냥 일종의 그 스포츠 캐스터가 경기를 해설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여기면은, 좀 가볍게 여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포츠 캐스터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중계를 해도, 뭐 저런 얘기를 하나, 이렇게 여길 수 있잖아요. 그게 내 자신의 어떤 이제 그 것으로 여기지 않잖아요, 이게. 그 사람의 중계를. 우리의 생각도 그렇게 여길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이게. 근데 이제 우리는 너무 이제 생각이 나라는, 그런 어떤 미혹에 완전히 빠져있기 때문에 그 생각에서 빠져나오질 못하는 거죠. 근데 이제 첫 번째 단계는 이 생각이 사실은 진실하고는 거리가 멀고, 또 이게, 내게 아니라는 이런 이제 그 인식을 가지게 되면은 일단은 한 발 생각에서 좀 떨어질 수가 있는 거죠. 한 발만 떨어져도 훨씬 내가, 그런 특히나 좋지 않은 부정적인 생각들에서 쉽게 빠져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그 생각을 버리는, 생각 없이 현재 순간을 알아차리는 방법이 또 뭐가 있냐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방법이 나와 있는 얘기.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뭐 이런 겁니다. 자기 자신의 생각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생각 없는 알아차림의 주된 장애가 됩니다. 생각에 부여하는 중요도를 지혜롭게 제거하고 생각 없는 알아차림의 대단한 정확성을 인식한다면 내면 속 고요의 문은 열릴 것입니다. 첫 번째 뭐냐면은 이 생각이 중요하고 정말 나의 본질적인 것이다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정말 나의 생명만큼 중요하다는 이런 어떤 중요도를 이제 떨어뜨리는 게 중요한 거죠. 핵심인 거죠.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사실은 오히려 그 생각을 버렸을 때가 훨씬 내 마음이 훨씬 고요하고 평안하고, 그리고 이제 그 진리에 훨씬 가깝다는 것을 인식을 하는 것이 제일 처음에 중요한 것이죠. 일단 그런 인식이 돼야지 이제 그런 어떤 생각을 놔버릴 수가 있는 거죠. 시작이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떤 그 생각들에 사람들이 중요성을 굉장히 많이 부여하죠, 이제. 근데 이제 사실 요즘 사람들은 너무 이제 생각하는 방법들은 너무 잘 알죠. 잘 알고 이런저런 책들도 있고, 이제 이 사고를 연마하는 여러 가지 기술도 훈련이 돼 있고 한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 보통 보면 이제 이 생각이 많은 사람이고 인생이 편안한 사람이 드물어요, 이제 삶이. 특히나 그 생각을 지나치게 개발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보면은 결국은 정신적인 괴로움에 허덕이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사실 이게. 그래서 이제 뭐 저런 이거하고 관련이 있을란가 모르겠어요. 제가 추측인데, 이런 쪽 너무 개발해서 이런 뭐 아주 뭐 극단적으로 어떤 이제 특히나 이제 논리적인 생각들을 개발한 사람들 있잖아요. 뭐 그런 어떤 논리학자랄까 수학자랄까 이런 사람들 중에서도 그 지나치게 개발한 사람들은 나중에는 보면 이게 이 두뇌가 고장이 나가지고 그러면 이제 약간 광인처럼 되는 이런 케이스도 역사적으로 보면 되게 많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어떤 이 생각을 계속 개발하면은 이게 뭔가 좋은 것이라고 여기지만은, 이것도 이제 지나쳐버리면은 이게 결국은 이게 우리 삶을 오히려 이제 망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되는 거죠. 실제로 요즘 사람들은, 너무 많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정신적으로 너무 사실 피로하죠, 이게. 너무 피로해서 사실은
이 과부하가 대체로 많이 걸려 있습니다, 이게. 뭐, 조용하게 이제 그냥 뭐, 할 일 없이 지내는 분들은, 그래도 좀 낫겠지만은, 특히나 이제, 밖에서 바쁘게 지내는 사람들은 요즘 현대인 늙은 분들이 많잖아요, 이제. 그런 어떤, 생각 때문에 사실 그런 정신적인 어떤 피로감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결국 그게 나중에 이렇게 지나쳐버리면 그게 사실은 병이 되는 경우가 많은 거죠. 어떻게 보면 요즘 사람들이 많이 호소하는 정신적인 문제들이 많잖아요. 우울이랄까 또는 이제 이런 어떤 불안이랄까 뭐 공황장애랄까 이런 정신적인 대부분의 문제들이 결국은 뭐냐면은 지나친 생각에서 사실은 뭐 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생각들을 쉴 줄 모르기 때문에 사실 정신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일종의 이제 정신적 건강을 해치게 되고 그 건강을 해치면서 그게 심해지면 그게 정신적인 문제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그 명상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정신적으로 건강해지는 과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런 어떤 정신적으로 건강해지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버리고서 현재 순간을 알아차리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죠, 이제. 근데 첫 번째 이제 어쨌든 간에 생각이 중요하지 않다, 사실은. 생각이 부정확하다. 그리고 이제 생각이 오히려 많은 문제들을 일으킨다는 걸 인식하고, 이게 이제 중요하지 않구나. 라는 걸 좀 인식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그겁니다, 이제. 내면의 해설을 극복하는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정제된 현재 순간 알아차리기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매 순간을 아주 빈틈없이 지켜보면 자연히 방금 전에 일어났던 것에 대해 말할 시간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빈틈없이 이제 우리가 만약에 이제 호흡을 알아차린다면은 빈틈없이 이제 호흡을 알아차리는 거죠. 들숨과 날숨, 들숨, 날숨 이게 해서 생각이 들어올 틈을 두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어떤 비유가 나오냐면은 우리가 이제 어떤 행사가 있는데 행사를 주최했는데 행사를 주최자면 이제 오는 사람들은 다 인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 문 앞에서 이제 사람들 오면 다 인사를 하는데 그러면 이제 내가 이제 그 행사 주최자이기 때문에 나는 사람들이 계속 인사한 다음에 오셨습니까 하고 또 이제 보내고 그 다음 사람 오면 또 이제 인사하고 보내고 그 다음 사람 인사하고 보내고 이러니까 내가 잡담할 시간이 없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현재 순간을 정제를 해서 그 틈을 없애는 것이죠. 어차피 생각이라는 것도 일종의 이제 공간이 있어야 생각할 여유가 있잖아요. 그 공간을 없애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경우에는 이제 명상을 할 때, 이제 좀 더 뭐랄까, 이제 포커스를 맞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잖아요.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는데, 보통 이제 딱 하면 초점이 딱 맞춰지는 경우도 있지만, 초점이 안 맞춰지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그 휴대폰 딱 화면 탁 터치를 하면 초점이 탁 맞춰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맞춰지는데 그것처럼 내가 명상을 하면서도 초점을 좀 안 맞추는 경우가 있어요. 초점을 안 맞춰서 뭔가 좀 흐릿한 경우가 있죠. 그럴 때는 내가 좀 초점을 맞춰서 이제 이 순간순간을 놓치지 않는 거죠. 이제 한순간.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호흡을 한다면 호흡을 들숨을 알아차리고 날숨을 알아차리고 이것들을 놓치지 않고 계속 이어가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틈이 없도록 현재를 알아차리는 거죠. 근데 이것도 사실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러다 보면은, 보통 이제 잡으려고 하거든요. 잡으려고. 그러니까 이제 잡으려고 확 하다 보면은 이제 욕심이 확 들어가게 되고, 그게 또 욕심이 들어가면 긴장하게 되잖아요. 놓치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이게 적당하게 힘을 빼고 있어야 돼요. 적당하게. 우리가 이제 내가 하나 손에 이제 계란을 쥐고 있다 이러면은,
계란을 딱 짜고 있는데 계란을 힘을 확 줘서 이제 꽉 쥐어버리면 이게 계란이 터져버리잖아요. 근데 계란을 쥐고 있을 때 너무 힘을 주면 안 되잖아요. 그 이거 놔버리면 이게 또 계란이 떨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슬쩍 쥐고 있듯이 내가 그 순간순간 알아차림은 유지를 하되 생각이 끼어들 틈이 없도록 순간순간의 그 명상의 주제는 알아차리되 이제 그렇다고 이제 내가 그 힘은 주지 않는, 긴장은 하지 않는, 이제 이런 정도로 사실은 이제 마음을 유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근데 보통 이렇게 이제 뭐랄까 이제 이 빈틈없이 현재 순간을 생각이 들어올 틈이 없이 빈틈없이 알아차려 하면은 보통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힘을 줘서 이거 잡으려고 하는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야,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럴 때는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이게. 잡으려고 하는 마음이 들잖아요. 긴장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걸 또 놔버려야 돼, 이게. 놔버리고 너무 풀려버리면 약간의 포커스를 맞추고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조금 어느 정도 균형을 잘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도, 이런 어떤 이제 여기 책에 나와 있는 얘기도 결국은 잘 개인한테 적용을 시켜야 되는 문제거든요. 근데 이제 적용을 안 시키고, 그래, 빈틈없이 이제, 이 현재 순간을 알아차려야 된다 하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여기에만 탁 꽂혀가지고, 그냥 뭐 계속 이제 억지로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그 명상하는 게 되게 이제 힘들어지고 피곤해지거든요. 긴장도 되고. 그러니까 이것들은 뭐랄까 이제 여기서 이제 가르치는 게 다 그렇거든요. 어떤 경우에는 마음을 편안하게 쉬면서 놔버리는 어떤 이런 쪽으로 가르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약간 포커스를 맞추는 어떤 이제 이런 어떤 측면에서 가르치기도 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뭐 모순된 거 같기도 한데 사실 모순된 게 아니에요. 그다음에 다 이게 적절한 방법인데, 이제 이 방법들이 이제 내 마음 상태에 따라 어떨 때는 이 방법이 잘 적용이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저 방법이 잘 적용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럴 때는 이런저런 방법들을 잘 응용을 하는 게 좋아요, 이제. 내 마음 상태를 잘 살펴보고 여기에 맞는 방법들을 적절하게 이용하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이런 명상법들도 보면은 지금은 내가 이제 그래, 빈틈없이 내가 그 현재 순간을 알아차리는, 생각이 들어올 틈을 두지 않는, 이게 잘 되더라. 명상이 되게 깊이 가더라. 그래서 이제 너무 이제 그 하루는 잘 돼서 그 다음날 이렇게 또 하잖아요. 그래, 잘 됐는데 더 잘 되겠지 하는데 또 안 돼. 그럴 때는 이제 또 접근 방식을 좀 달리 해야 되죠, 이게. 접근 방식을 달리 해서 마음이 너무 긴장된다 싶으면은 이제 특히나 이제 내가 만족하는 이런 마음이랄까, 또 자유로워서 감사하는 어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좀 더 부드럽게 만드는, 긴장을 풀어주는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하면은 또 이게 그 상태에서는 아주 적절한 방식인 거죠. 그러다가 이제 그게 너무 이제 놔버렸는데 이제 내가 명상 주제는 어디 간지 없다. 이럴 때가 있거든요. 이제 잘 놔버렸는데 마음은 편안한데 사람이 뭐 깨어있는 것도 아니고 자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좀 더 이제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아잔자 스님도 그런 비유를 하시는데, 자동차를 몰고 갈 때 쭉 가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근데 명상이 잘 되고 잘 진행이 되고 이렇게 되면은 가만히 놔둡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이제. 근데 이제 그게 계속 그렇게 안 된단 말이죠. 갑자기 차가 이제 오른쪽으로 한단 말이죠, 이게. 그죠? 그러면 이제 오른쪽으로 가면 이제 핸들을 왼쪽으로 살짝 돌려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또 이제 좀 쭉 가다가, 잘 가다가 또 이제 차가 왼쪽으로 간단 말이죠. 왼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살짝 돌려줘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지 이제 내가 이제 제대로 갈 수가 있잖아요. 그 도로를 따라서. 명상이라는 게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어떨 때는 잘 갈 때는 그냥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면 돼. 가만히 내버려두면 되죠. 근데 어떨 때 오른쪽에 갈 때는 왼쪽으로 이제 가게 만들고, 왼쪽으로 틀고, 왼쪽으로 갈 때는 오른쪽으로 살짝 트는 거죠. 예를 들면 너무 이제 명상을 하면서 긴장이 된다 이러면 다 놓아버리는 방향.
쉬는 쪽으로 이제 마음을 잘 써야 돼요. 편안하게. 근데 이제 편안하게 이제 쉬고 하다 보니까 쉬기만 하고 명상은 안 하고 게을러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럴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럴 때는 그 명상의 주제도 어디론가 없이 어디 갔는지 모르게 살아야지. 그럴 때는 좀 릴렉스하고 놔버리는, 만족하는 이런 쪽으로 이제 마음을 두면서 이제 그러면서 그게 아니라 포커스를 맞추는 이런 쪽으로 두면서 이제 내가 좀 더 이제 명상의 주제를 내가 명확하게 이제 알아차리는 이런 방향으로 내가 이제 명상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 내면의 침묵을 개발하면서 여러분은 또 다른 커다란 짐 하나를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은 30년 혹은 50년 동안 줄곧 무거운 배낭을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머나먼 길을 힘들게 걸어왔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용기를 가졌고 배낭을 벗을 지혜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배낭을 땅에 내려놓았습니다. 여러분은 지극히 편안함, 매우 가벼움, 그리고 진정한 자유를 느낍니다. 이제 짐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어떤 생각을 한번 쉬고 놔버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생각들을 버리고서 이제 그 버린 어떤 상태가 어느 정도 지속이 되면은 정말 이제 이 마음이 정말 가벼워져요, 이게.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냐면 습관적으로 생각을 계속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빈방에 딱 가잖아요. 빈방에 가서. 근데 이제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생각이라는 것들을 내 삶의, 내 마음의 짐이고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생각이라는 것들을 버리는 것은 오히려 이제 내가 진실에 가까운 것이다. 이런 것을 인식을 하고서 내가 빈방에 가서 가만히 있으면 생각이 날 때 생각을 버리고서 가만히 이제 생각 없이 고요하게 이 자리에 머물러 있어 본단 말이죠. 그렇게 이제 처음에 좀 불안하죠, 이게. 안 해본 거니까. 근데 그렇게 잠시 한 20분이나 뭐 15분, 20분만 그렇게 있어 봐도 정말 편안하거든요. 정말 편안하고 마음이 가벼워지고 정말 안심이 되는 게 지금 즐겁거든요, 이게 또.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해보면은, 정말 이제 생각이라는 게 내 마음의 짐이었고, 나를 피곤하게 만들었고, 다는 것을 인식을 하는 거죠, 이게. 근데 이제 그렇게 안 해보면 잘 모르죠, 이제. 꼭 이제 생각을 항상 해야 되고 뭔가 해야 된다는 것이 이제 습관이 됐으니 그게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니까 이제 그런 경험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집에 가서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세요. 가서 빈방에 있잖아요. 빈방에 있으면은 문을 열고 탁 들어가서 아무것도 안 해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자꾸 뭐가 하고 싶을 거예요. 이제 하고 싶고 생각하고 싶고 하잖아요. 그래 지금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생각도 할 필요가 없다. 그럴 때는 다 버리고 가만히 있어봐요. 명상도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생각만 버려보세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한 20분만 그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그동안 가졌던 정신적인 어떤 스트레스랄까 어떤 마음의 짐 같은 게 훨씬 가벼워질 겁니다. 잠시만 그렇게 해서도 이제 훨씬 가벼워지죠. 그게 어떻게 보면 마음에 짊어지는 짐들을 한 20분 동안 내려놓은 거예요. 20분만 내려놔도 그게 살만하죠, 이제. 근데 그렇게 이제 내가, 이게 참 좋구나, 이런 걸 느끼면은, 이제 자꾸 마음이 그쪽으로 기울게 되거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내면의 고요. 생각을 버리고서 내면의 고요를 개발하는 또 다른 방법을 설명해 놓으시는데, 내면의 고요를 개발하는 또 다른 유용한 기술은 생각들 사이 혹은 내면 속 잡담 사이의 공간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한 생각이 끝나고 다른 생각이 시작되기 전 바로 여기에 예리한 알아차림이며 면밀한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이것이 생각 없는 알아차림입니다.
처음에는 순간적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도망치는 고요를 인식하면서 여러분은 거기에 익숙해집니다. 거기에 익숙해질수록 고요는 더 오래 지속됩니다. 마침내 고요를 발견하면 여러분은 그것을 즐기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고요가 자라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고요는 매우 수줍이 많습니다. 만일 고요가 자신에 대해 여러분이 얘기하는 것을 들으면 고요는 곧바로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항상 이제 생각하는 모드에 있기 때문에 내면의 고요, 생각이 없는 어떤 그 내면의 침묵 또는 고요의 상태가 뭔지를 잘 인식을 못하는 것이죠. 그럴 때는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생각 있잖아요. 생각과 생각 사이에 생각과 생각 사이에는 생각이 없잖아요. 요거를 한번 내가 알아차려 보는 거죠. 생각이 났다가 생각이 사라지잖아요. 그리고서 이제 생각이 없는 상태를 내가 알아차려 보는 것이죠, 이제. 그리고 이제 이런 생각 없는 상태가 그냥 지속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이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근데 보통은 이제 생각이 끝나고 생각이 없는 상태인데 하면 그 다음에 또 뭘 하려고 하거든요. 그럼 또 내가 뭘 해야 되지? 이러면서 이제 그 고요함을 깨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생각이 끝나고 다른 생각이 일어나기 전에 있던 고요한 상태가 있잖아요. 그 상태를 한번 알아차리고 그 상태에서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한 가만히 머무는 거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생각이 없는 고요가 뭔지를 조금 그냥 이제 맛을 조금 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계속 머물다 보면 처음에는 이게 좀 약간 이상하기도 하고 좀 불안하기도 하고, 왜냐면 평소에 내가 익숙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불안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상태를 쭉 그냥 가만히 있다 보면은 점점 내가 이 상태가 익숙해지고, 또 이게 어느 정도 유지가 되면은 여기서 이 마음이 깨어나기 시작하거든요. 마음이 깨어나고, 그리고 이제 마음이 깨어나면서 그러면서 정신적 에너지가 좀 쌓이면서 여기서 이제 즐거움이 생기거든요. 처음에는 좀 은은한 이런 즐거움이 생기는 거죠, 이제. 처음에는 불안감이랄까 이런 게 있지만은 이게 점점 오히려 이제 편안함과 결국은 즐거움으로 바뀌는 거죠, 이게. 그러면서 이제 그 즐거움을 느끼기 시작하면은 이거 좋구나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는 불안함이 없어지고 이런 것들을 점점 즐길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처음에는 약간의 좀 어색함, 좀 불안함을 그냥 용인을 해둬야 돼요. 가만히 이제, 왜냐 익숙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또 뭐 하는 방법도 있고, 때로는 사실은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했던 과거와 미래를 버리는 거 있잖아요. 근데 과거와 미래가 사실은 생각의 대부분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과거를 버리고 미래를 버리다 보면 어떻게 보면은 그 생각이 대부분 한 사라지게 돼요, 이제. 그러니까 과거를 버리고 미래를 버리고 생각 없는 상태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도 가만히 있는 거죠, 이제. 그때는 가만히 해버려 두는 거죠. 생각이 일어났을 때 이걸 살짝 버리는 거죠, 이제. 우리가 과거와 미래를 버리듯이 이제 생각을 버리면 되는 거죠. 과거를 처음엔 과거를 버리고 미래를 버리고 이러면서 과거와 미래가 없는 생각 없는 상태가 있으면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거죠. 그때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또 생각이 일어나면은 이제 그때서 이걸 버리는 거죠. 또 생각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대로 머무는 거죠. 그대로 가만히 있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사실 크게 할 일이 없어요, 내가. 생각이 일어났을 때 이것만 슬쩍 버리면 되고, 생각이 없으면 가만히 있는 거죠, 그냥. 그럼 이제, 그럴 때는 뭘 해야 되느냐? 아무것도 안 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냥. 생각이 일어났을 때만 이제 버리면 되는 거죠. 우리가, 요즘 모기가 좀 있더라고요, 모기가 좀 있던데, 모기가 안 물면 내가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요, 그죠? 모기가 물다 이러면 슬쩍 이렇게 이제 쳐내면 되잖아요, 모기를. 똑같은 거죠, 이제. 생각이 일어났을 때,
슬쩍 이걸 버리는 거죠, 이제. 뭐 우리가 전에 얘기했듯이 그냥 이미지를 통해서 생각을 뭐 휴지통에 버린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의식 밖으로 던져버린다고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또는 뭐 이 생각이 어디 이제 생각이 일어났다가 내 의식 속에 흡수돼 사라진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고 어쨌든 간에 이런저런 방법을 통해서 생각을 그때 버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게 사라졌다 하면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명상할 때 문제는 우리가 이제 나중에 나오지만은 뭐 우리가 이제 그 우리 어떤 이 정신이 보통 이제 생각하는 밭 그러니까 뭔가 이제 활동하는 밭 행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또는 그리고 그냥 수동적으로 아는 이런 어떤 부분이 나눠지거든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어떤 이제 문제는 어디 생기냐면은 자꾸 뭔가 하는 것, 행하는 것, 생각도 뭔가 행하는 것이죠. 여기서 문제가 생기죠. 이런 것들이 되게 이제 항상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제 행하는 부분들만 계속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정신적 에너지를 좀 고갈시키는 거죠. 필요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명상의 과정은 행하는 것, 마음의 움직임을 점점 멈춰가는 과정이라고 봐도 크게 틀리지 않거든요. 그게 사바타적인 방법이든 위파사나적인 방법이든 결국은 마음을 쉴 수 있게 만드는 것이죠. 마음의 움직임을 없애는 거죠. 뭔가 하려는 어떤 성향들을 없애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명상을 할 때 내가 이제 생각이 막 하려는 것이잖아요. 그럴 때는 그것을 그냥 버리고 생각이 없는 상태가 된다면은 그때는 가만히 있으면 돼요. 가만히 내가 동상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만히 있어 보이는 거죠. 또 그때 뭔가 생각이 나면 그걸 슬쩍 버려버리는 거죠. 이제 그렇게 이제 내 마음이 생각 없이 현재 머무는 이런 어떤 상태를 개발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거기서 내 내면에 마음 챙김이 사실 강해지고 그리고 이제 내면이 밝아지고 그 자체가 정신적 에너지가 충전된다는 얘기거든요. 거기서 사실은 정신적인 즐거움이 나오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명상에 즐거움이 생기는 방식이거든요. 여기다가 이제 나중에 우리가 명상을 구체적으로 좀 더 명상을 한다면 여기다가 내가 생각 없이 현재 순간을 알아차린 그냥 상태에서 그냥 호흡만 넣어버리면은 생각 없이 호흡만 알아차리잖아요. 예를 들면 뭐 자해 명상을 하면은 생각 없이 자해의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고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걷기 명상을 하면은 생각 없이 발이 땅에 닿은 느낌을 알아차리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명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죠, 이제. 침묵은 생각보다 훨씬 많은 지혜와 명확함을 일으킵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나면 침묵은 더욱 매력적이고 중요해집니다. 마음은 침묵으로 기울고 계속해서 침묵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은 정말 필요할 때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때만 생각의 과정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제 보통 뭐 그런 얘기 하거든요. 아이고 뭐 생각을 안 하고 어떻게 우리가 이제 삶을 살아가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리 내가 생각을 없애라고 해도 이러면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혀 그런 것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고 그게 너무 많아서 문제인 거죠. 이제 너무 이쪽으로 전적으로 이제 그 생각의 세계에서만 살다 보니까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잠시라도 빠져나와 보면은 아는 거죠. 잠시라도 빠져나오면은 내가 뭐 그런 거죠. 하루 종일 일하다가 이제 잠시 1시간 정도 내 휴식을 한다. 얼마나 편해요. 하루 종일 일하던 사람이. 뭐 그런 느낌인 거죠, 사실 이게. 이런 생각을 버린 명상을 하다 보면은 정말 이제 내가 피로하게 힘들게 살다가 잠시 그야말로 이제
꿀맛 같은 휴식을 하는 이런 기분인 거죠. 그리고 사실 이제 이런 어떤 그 생각을 버리고서 내면의 어떤 고요와 침묵의 상태에 드는 이런 어떤 시간을 가져야지 내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훨씬 더 그런 일들도 훨씬 더 효율적으로 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너무 많은 생각을 하다 보면은 그 생각의 숲에 완전히 덮여버립니다. 그래서 덮여서 이 앞뒤가 안 보일 때가 사실 많습니다. 이게 앞뒤가 안 보이고 도대체 이게 그 앞에가 뭐가 있는지 뒤에가 뭐가 있는지 깜깜할 때가 사실 많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아무리 바쁘더라도 이런 어떤 생각을 버리는 이런 시간을 갖다 보면 잠시 그런 이제 내 내면을 덮고 있던 생각의 구름이 걷히게 되거든요. 걷히게 되면 내가 이제 이 있는 그대로 사방이 그대로 보이는 거죠. 그러면 내가 훨씬 이제 그 시야가 좋아져서 내가 정확하게 뭘 해야 될지를 알게 되고 그게 훨씬 더 판단력이 좋아지는 것이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내가 어떤 일을 할 때도 더 정확한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떤 그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위치에 있든지 간에 본인이 어떤 그 삶을 살아갈 때 있어서 중요한 게 상황에 만든 정확한 판단이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을 하게 되거든요. 어떤 판단, 어떤 결정을 통해서 이 사람의 삶의 길이 바뀌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단 말이죠. 그런 어떤 판단을 통한 결정 하나하나가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인데, 그럴 때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어떤 그 생각을 버리는 어떤 이런 명상을 통해서 훨씬 더 내가 이제 그 정확한 또 올바른 판단을 할 가능성이 훨씬 커지죠, 이게. 그리고 이제, 또한, 이런 어떤 이 생각을 잠시라도 내려놓는 이런 어떤 시간을 가져야지 내가 정신적인 건강을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런저런 이제 그 스트레스 상황이랄까? 또는, 너무 이제 일상에 쫓기다 보면은, 그러다 보면 내가 나도 모르게 이제 이런 어떤 정신적인 데미지가 계속 쌓이거든요. 마음의 짐을 놔야 되는데 계속 들고 있는 거예요, 이제. 들고 있다 보면 이게 오래되면 이게 병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어떤 그 생각을 버리는 이런 어떤 연습을 하다 보면은 그 짐을 잠시라도 내려놓게 되고, 이제 내 마음이 회복될 시간이 생기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 그리고 나서 또 이제 내가 뭔가 일을 해야 될 때가 되면 다시 이제 짐을 지는 거죠. 그래도 내가 이제 잠시 쉬었기 때문에 그래도 살만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일상을 훨씬 가볍고 편안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도 이제 이런 어떤 생각을 버리는 연습들이 정말 필요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제 명상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의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것이잖아요.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훨씬 더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이제 우리 어떤 그 일상의 삶과 사실은 직결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일상의 삶을 편안하게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정신적인, 이제 상황이 돼야지, 그래야지 이게 사실 명상이 발전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명상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기초적인 부분이기도 하지만은, 우리 삶의 어떤 정신적인 건강을 지키는 아주 기초이기도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이제 그냥 혼자서 그냥 별 할 일 없이 보내는 시간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들 그럴 때마다 이제 공상을 하거나 다른 TV를 보거나 얘기를 하거나 내가 쓸데없이 일을 찾거나 이럴 때가 있잖아요. 이럴 때마다 그래, 아무것도 하지 말고 생각도 버리고서 그대로 있어 보세요. 빈방이 들어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그대로 한번 있어 보세요.
하루에 이제 한 20분만 그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약간 이제 고요의 맛이랄까? 침묵의 맛을 조금 알기 시작하죠, 그러면 이제. 명상을 보통 이제 막 해야 된다는 이런 관념을 많이 하잖아요, 보통. 그러다 보면 이제 막 이렇게 배워도 잘 안 된단 말이죠. 자꾸 뭔가 하려는 마음이 있다 보니까 욕심은 생기고, 이거 버려야 된다는데 안 버려지고 한단 말이죠. 그럴 때는 억지로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내가 이제 빈방에 들어가서, 명상도 하지 말고, 생각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대로 한번 들어가서 고요하게 한번 있어 보세요. 그러면 이제, 이제 이 명상의 맛이 뭔지, 고요의 맛이 뭔지를 훨씬 더 좀 쉽게 좀 알 수 있을 겁니다.